어머니, 당장 집으로 가요. 집으로 돌아오자 며느리는 평소처럼 미소를 지으며 나왔습니다. 여보, 오늘 좀 늦게 오셨네요. 어머, 어머님도 같이 오셨네요? 아들은 노커 파일과 메모를 며느리 앞에 내던졌습니다. 당신, 이게 다 뭐야? 당신이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계획한 거 맞아. 그리고 이 집을 차지하려고 했다는 것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보, 오해해요. 내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연기는 이제 그만둬. 아들의 분노에 찬 고함에 며느리는 흠칫 놀랐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다 봤어. 증거도 뻔히 다 있는데 변명하려고 해? 진호야, 진정하렴.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우린 이제 끝이야? 나가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설마 이혼하자고.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줘. 어머니한테도 사과드릴 게 이제 쥐 죽은 듯이 살 테니까 제발. 끝이라고 했잖아? 당신 같은 사람이랑은 더 이상 한 집에서 살 수 없어. 그리고 법적으로도 책임을 물어서 내 죄값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게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70세 안금의 할머님이십니다. 누군가 안씨 할머니에게 어떻게 여자 혼자서 아들을 그렇게 잘 키우셨어요? 라고 묻는다면 안씨 할머니는 늘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아들 진호가 대기업에서 일하며 저를 든든히 지켜주고 있지만 예전에 안씨 할머니는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안씨 할머니는 젊은 나이에 시집을 와서 시집살이를 혹독히 당하고 사셨습니다. 귀 먹어서 3년이요. 눈 어두워 3년이요. 말 못해서 3년이요. 석삼년을 살고 나니 백꽃 같던 요 내 얼굴, 호박꽃이 다 되었네. 이 말이 딱 상황을 설명해 주었죠. 시어머니는 노산으로 막내 아들을 늦게 낳으셨는데 안씨 할머니는 시집 오자마자 그 막대 도련님의 육아까지 떠맡아야 했습니다. 어머님은 내가 애 키우는 손맛이 있다. 몇 끊임없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새벽부터 밥을 하고 장작을 패며 논밭을 돌보는 것이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시집살이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견딜 수 없었던 건 남편의 폭력과 외도였습니다. 남편은 안씨 할머니를 가족이 아니라 하인처럼 대하며 자신의 실수를 덮으려 폭언과 폭력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안씨 할머니를 답답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시절에는 이런 일이 빈번했고 여인들에게 선택지가 많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안씨 할머니는 아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이 아이를 키우는 건 아들에게도 자신에게도 결코 좋은 선택이 될 수 없다는 걸요. 아들의 손을 잡고 집을 도망쳐 나온 날, 안씨 할머니는 두려움 반, 희망 반이었습니다. 당시 초등학생이던 아들은 오히려 안씨 할머니를 위로하며 어머니, 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꼭 성공해서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릴게요. 그래, 기대하고 있으마. 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삶의 유일한 빛이자 버팀목이었습니다. 안씨 할머니는 중학교 졸업도 미처 하지 못했지만 아들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청소부로 새벽을 시작하며 낮에는 요구르트 배달과 화장품 방문 판매까지 겸했습니다. 손이 트고 갈라져도 설거지를 멈출 수 없었고 발목이 붓고 아파도 서빙 일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번 돈은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월급은 꼬박꼬박 적금에 넣었고 시장 막바지에 나가 시든 채소를 싸게 사서 김치를 담그며 반찬 값을 아꼈습니다. 난방비를 아끼려 연탄불을 지피고 장작을 쪼개 넣어 쓰기도 했습니다. 옷은 골목시장 세일 기간을 기다려 샀고 달걀 하나라도 조금 더 저렴한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이런 절약과 노력 덕분일까요? 10년 전 안씨 할머니는 서울 근교의 작은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었습니다. 개발 소식조차 없던 그곳은 운 좋게도 지하철이 들어서면서 집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도 모아둔 돈으로 등록금을 낼 수 있었기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아들은 안씨 할머니의 노력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허튼 짓 한 번 없이 착실하게 자란 아들은 공부도 잘했지만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아는 따뜻한 아이였습니다. 명문대에 입학하고 대기업에 취직한 후에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었죠. 아들이 대기업에 입사한 날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앞으로는 제가 어머니를 지킬게요. 이제 그만 쉬셔도 돼요. 그 순간의 기쁨과 안도감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회사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으며 빠르게 승진했고 더없이 자랑스러운 아들로 자랐습니다. 아들 진호가 번듯난 대기업에 다니면서도 결혼할 생각은 커녕 연애조차 하지 않아 걱정이 많은 때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소개팅으로 만난 여자가 있다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같은 지역 은행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라고 요즘 만나는 사람 있어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저도 드디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긴 것 같아요. 진호의 목소리는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안씨 할머니는 솔직히 너무 이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난 지 채 6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결혼을 이야기하니 걱정이 앞섰죠. 그러나 아들이 그렇게까지 간절히 원하니 결국 그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오빠한테 듣던 대로 정말 고우세요. 며느리 수진이는 첫인상부터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쁘고 쾌활한 외모에 밝고 활발한 성격으로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매력이 있었죠. 이래서 아들이 빠졌구나 단박에 알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안씨 할머니를 배려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어 안심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안씨 할머니는 어딘가 묘하게 찝찝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뒤 안씨 할머니는 홀로 남은 삶에 익숙해지려 애썼습니다. 아들은 결혼 전부터 어머니와 함께 살기를 원했지만 안씨 할머니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신혼부부가 시어머니를 의식하고 불편하게 지낼까 걱정한 때문입니다. 진호야, 너희는 너희끼리 잘 살아라. 나는 원래 살던 대로 지내기면 되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각자의 삶을 정리하면서 지내던 어느 날 뜻밖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신혼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아들 부부가 계속해서 임시 거처를 전전하며 고생하던 중 며느리가 아들에게 시어머니 댁에 같이 살며 우리가 모시는 것은 어떠냐고 합가를 제안했다는 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나랑 같이 살자고 했다고? 네, 맞아요. 수진이가 엄마 되게 좋아하잖아요.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랑 같이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던데. 며느리가 먼저 이런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안씨 할머니는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들은 아들은 몹시 신나서 어머니를 설득했고, 결국 안씨 할머니는 자신의 서울 아파트에서 아들 부부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며느리는 결혼 후 처음에는 상냥하고 공손한 태도로 안씨 할머니를 대했습니다. 어머님, 이런 건 제가 다 챙길게요. 어머님은 그냥 편히 쉬세요. 라며 세심하고 다정한 며느리처럼 행동했습니다. 아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는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고 아끼며 완벽한 아내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출근하면 며느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집안일을 슬쩍 떠넘기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요. 빨래는 어머님이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라는 부탁을 시작으로 요리는 제가 잘 못하니까 그냥 어머님이 알아서 차려주세요. 라는 명령으로 바뀌었습니다. 안씨 할머니가 집안을 돌보며 힘들게 일하는 동안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거나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어머니가 준비한 음식을 먹으면서도 다음엔 간을 조금 더 맞춰주세요. 요즘은 건강식이 대세잖아요. 라며 잔소리를 덧붙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젊은 부부가 바쁜 생활 속에서 힘들어할 거라 생각해 기꺼이 도왔지만 며느리는 점차 모든 집안일을 시어머니에게 떠넘겼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며느리의 행동은 점점 더 교활해지고 대담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안씨 할머니가 아끼던 오래된 가구들을 멋대로 치워버리고 집안을 새로 꾸며 놓았습니다. 어머님, 이 집은 제가 관리하고 있으니 요즘 스타일로 바꿔보려 했어요. 어머님도 이런 게 더 보기 좋잖아요?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웃었지만 안씨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할 말은 많았지만 일을 참느라 애를 써야 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건은 며느리가 낮에 친구들을 초대하며 벌어졌습니다. 그날 아침 며느리는 전날 밤늦게까지 청소하고 빨래까지 했던 시어머니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제 친구들이 점심 먹으러 올 거예요. 전날 얘기했는데 깜빡하셨나 봐요? 점심 준비랑 간식거리도 좀 부탁드릴게요. 친구들이? 갑자기 당일에 말하면 너무 당황스러운데. 어머님, 건망증이 심해지시나 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신혼집이면 집들이도 해야죠. 아무리 시어머니라도 집에 제 친구들도 못 오게 하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안씨 할머니는 어제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걸 분명히 기억했지만 아침부터 며느리와 실랑이를 벌이고 싶지 않아 말없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 친구들이 도착하자 거실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님, 아직 안 나가셨나요? 제가 아침에 친구들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안씨 할머니는 온몸이 굳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집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얹혀 사는 사람처럼 내쫓기고 있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친구들 앞에서 크게 뭐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자신을 시집살이시키는 못된 시어머니로 몰아갈 것이 뻔할 것입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제발 좀 빨리요. 친구들이 다 와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얘들아, 이거 다 내가 만든 거야. 아침부터 힘들어 죽는 줄 알았다, 얘. 많이 먹어. 심지어 며느리가 괜히 친구들 앞에서 체면을 구길까봐
자신이 정성스레 만든 음식을 며느리가 손수 준비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걸 듣자 가슴 한구석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뒤에 안씨 할머니는 말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한여름 뙤약볕 아래 갈 곳 없이 집 근처 공원을 맴돌며 안씨 할머니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안씨 할머니는 서러움에 눈물을 삼키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결정적인 사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외출을 하고 돌아오시던 안씨 할머니는 집 현관문 앞에서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며느리와 친구의 통화 소리였습니다. 무심코 문틈으로 들려오는 까랑까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그 말들은 안씨 할머니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아, 진짜 우리 집에 시어머니가 얹혀 살고 있다니까? 이 집은 내가 결혼 전에 준비한 건데 불쌍한 시어머니 같이 살게 해주는 거야. 며느리는 계속해서 비웃듯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맨날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뭐 되는 척하고. 뭐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친구가 무언가를 물었는지 며느리는 비웃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응, 불쌍하시지. 갈 데가 없으셔. 남편도 없고 그래 뭐 과부. 뭐 그런 건가? 그러니까 내가 챙겨주는 거지. 그래도 내가 착해서 잘 참고 있잖아. 얹혀 살면서 또 이거저거 시키기만 해봐. 핑계 하나 잡아서 확 쫓아내야지. 그 말을 듣고 안씨 할머니는 손발이 떨리는 충격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집은 분명 자신이 평생 일하며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사실을 완전히 왜곡해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를 뒤에서 철저히 험담하며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안씨 할머니는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손발이 떨리고 가슴이 답답해져 잠시 숨을 고르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며느리의 그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며 분노와 슬픔이 섞인 눈물을 쏟게 했습니다. 안씨 할머니는 아들에게 이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진호의 결혼 생활이 깨질까 두려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겪었던 시집살이 시절이 떠올라 며느리를 심하게 꾸짖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안씨 할머니의 약점이었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겪었던 혹독한 시집살이를 떠올리며 며느리도 말 못하는 스트레스가 많았겠지. 시모 모시고 사는 게 쉬운 일인가? 내가 참으면 모두 괜찮을 거야. 라고 애써 자신을 다독였지만 며느리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지기만 했습니다. 안씨 할머니는 며느리의 악랄한 행태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이나 주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착한 며느리의 가면은 완벽했습니다. 며느리는 동네 주민들 앞에서도 시어머니 자랑을 늘어놓고 우리 어머님은 꼭 친정어머니 같아요. 맘 같아선 엄마라고 부르고 싶다니깐요. 라고 입에 올리곤 했습니다. 심지어 아들조차도 어머니, 우리 수진이가 어머니를 정말 잘 모시잖아요. 사이도 좋으신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보기 좋아요. 라며 웃을 정도로 석없이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씨 할머니는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뒤에서 안씨 할머니를 철저히 무시하고 모욕하고 심지어는 집을 차지하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던 어느 날 며느리가 외출하며 화장대 구석에 아무렇지 않게 두고 간 메모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메모에는 여러 항목이 깔끔히 정리되어 있었는데 그중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어머님 요양원 비용이라는 항목이었습니다. 안씨 할머니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 메모에는 요양원을 알아본 흔적이 담긴 구체적인 목록과 예상 비용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예산 계획과 요양원 입소 후 집 관리비 절감 내용도 있었고, 메모의 하단에는 며느리가 직접 적은 것으로 보이는 대담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요양원 들어가시면 집 완전 내 거. 눈치 안 보고 내 맘대로 가능. 남편 설득 중요. 어머님 고집 피우면 건강 핑계대며 설득 시작. 안씨 할머니는 메모를 읽으며 숨이 멎을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문구는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 집을 차지하려는 며느리의 속셈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증거였습니다. 더구나 집 완전 내 거. 눈치 안 보고 내 맘대로 가능. 이라는 말에 며느리가 이 집을 자신의 것으로 완전히 차지하려는 까만 속내가 완전히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두야. 아이고 하나님, 이게 대체 뭔 일이야? 안씨 할머니는 메모를 손에 들고 그대로 무릎이 풀릴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를 사기 위해 했던 그동안의 무수한 노력들이 떠올랐습니다. 식당 일을 마치고 밤늦게 돌아와 쉬지도 못한 채 새벽 청소 일을 나가던 날들. 손이 트고 갈라져도 쉬지 못하고 일했던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생 힘겹게 일하며 이루어낸 이 집은 안씨 할머니에게 단순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온갖 허드렛 일을 하며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파트를 장만했던 자부심. 아들에게 떳떳한 어머니가 되어준 자존심. 이 모든 것이 이 집 안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안씨 할머니의 한평생을 한순간에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돼. 이러다간 집도 아들도 다 뺏기겠어? 안씨 할머니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 메모만 가지고는 며느리를 몰아세우기 어렵다는 것을 안씨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같이 한 집에 지내며 지켜봐온 며느리는 대처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님 건강이 걱정돼서 알아본 거예요. 라며 메모의 맥락을 교묘히 바꾸고 오히려 며느리 자신을 효심 깊은 며느리로 포장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를 나쁜 시어머니로 몰아갈 뿐 아니라 정신 이상까지 꾸며낼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안씨 할머니는 며느리의 속내를 증명할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안씨 할머니는 고민 끝에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냈습니다. 안씨 할머니는 며칠 전 홈쇼핑에서 본 홈캠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집 구석구석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안씨 할머니는 대형마트에서 산 작은 홈캠을 거실 책장 구석, 화분 뒤, 장식장 사이에 교묘하게 설치했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화장을 고치고 옷매무새를 다듬느라 바빴지만 청소나 구석진 곳은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았기에 카메라가 발각될 리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는 평소처럼 시어머니를 구박하며 집안일을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빨래할 때 섬유유연제 넣으라고 했잖아요. 늙어서 기억력도 떨어지나 봐요?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비아냥거리는 태도로 말했습니다. 안씨 할머니는 차분히 그 말을 듣고 있었지만 가슴 속에서는 수치심과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증거로 남는다는 생각에 안씨 할머니는 차분히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은 밖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며느리의 언행이 유독 심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치매 아니세요? 병원 알아봐 드릴까요? 제가 옷은 여기다가 놓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안씨 할머니의 자존심을 짓밟는 며느리의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안씨 할머니도 한마디쯤 덧붙였겠지만 이번에는 차분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조심할게. 안씨 할머니가 아무 말 안 하고 듣기만 하자 기고만장해진 며느리는 점점 더 선을 넘게 폭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씨 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잡게 되겠구나. 다음 날 평소처럼 안씨 할머니가 청소를 마치고 방에서 쉬고 있던 중 갑자기 거실에서 며느리의 날카로운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여기 좀 와보세요. 이게 다 뭐예요? 며느리의 예상치 못한 고성에 안씨 할머니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카메라가 들킨 건가? 순간 온몸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홈카메라가 발각되면 지금까지의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며느리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누명을 쓸 수도 있었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거실에 나가보니 며느리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채 바닥을 가리키며 화난 표정으로 계속 소리쳤습니다. 제가 먼지 알레르기 있다고 했잖아요. 바닥에 먼지가 이렇게 수북한데 어떻게 살아요? 어머님은 정말 제가 숨도 못 쉬고 죽기를 바라시나 봐요? 안씨 할머니는 순간 안도감에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다행히 홈카메라가 발각된 것이 아니란 사실에 안심했지만 동시에 며느리의 교활함에 새삼 혀를 내둘렀습니다. 방금 전까지 꼼꼼히 청소했던 바닥이었기에 며느리의 이런 트집 잡기가 더욱 가혹하게 느껴졌습니다. 안씨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분고분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안씨 할머니는 녹화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홈카메라에는 며느리의 폭언, 집안일을 떠넘기는 모습, 그리고 며느리가 집에서 시어머니를 쫓아내려는 듯한 언행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며느리가 자신이 마치 집의 주인인 양 행세하는 모습까지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진호에게 보여줄 만한 증거가 충분하구나. 안씨 할머니는 비로소 깊은 숨을 내쉬며 결단을 내렸습니다. 며느리의 이중적인 모습과 악랄한 계획이 모두 담긴 이 증거들을 이제는 아들에게 보여줄 때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안씨 할머니는 아들의 회사 앞을 찾았습니다. 퇴근길에 회사를 나오는 아들을 보자마자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진호야, 어머니,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엄마가 참으려고 했는데 이젠 안 되겠다. 엄마 좀 도와줘. 며느리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너도 알아야 해. 눈물이 안씨 할머니의 볼을 따라 흐르며 말끝마다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아들은 어머니를 부축해 근처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안씨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홈카메라 녹화 파일과 수진이 남긴 메모를 꺼냈습니다.
아들은 화면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머니 치매 아니세요? 라며 비아냥거리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영상 속에서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 외에도 며느리가 안씨 할머니를 구박하며 무시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모까지 이 모든 것은 명백히 며느리가 이 집을 차지하기 위해 어머니를 내쫓으려는 계획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런 일이 있으셨다니. 왜 이제야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널 위해서였단다. 내 결혼 생활이 망가질까봐. 하지만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어. 엄마 너무 힘들어. 어머니가 저한테 제일 소중하단 걸 왜 모르세요? 이렇게 당하고 사시는 줄도 모르고 난 도대체. 아들은 한참을 자책하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당장 집으로 가요. 집으로 돌아오자 아들은 며느리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처럼 미소를 지으며 나왔습니다. 여보, 오늘 좀 늦게 오셨네요. 어머, 어머님도 같이 오셨네요? 며느리의 말투는 평소처럼 밝았지만 아들은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아들은 녹화 파일과 메모를 며느리 앞에 내던졌습니다. 당신, 이게 다 뭐야? 당신이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계획한 거 맞아. 그리고 이 집을 차지하려고 했다는 것도?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능청스럽게 웃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보, 오해예요. 내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그저 어머님을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그러나 아들은 더는 속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연기는 이제 그만둬. 아들의 분노에 찬 고함에 며느리는 흠칫 놀랐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다 봤어. 이 악마 같은 여자야. 이 집은 어머니가 평생 고생해서 마련한 집이야. 근데 너가 여기서 집주인 행세하며 어머니 학대해놓고 증거도 뻔히 다 있는데 변명하려고 해. 안씨 할머니는 아들의 분노하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진호야, 진정하렴. 아들의 단호한 태도와 증거 앞에서 며느리는 더는 거짓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울음을 터뜨리며 아들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아들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우린 이제 끝이야? 나가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설마 이혼하자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줘. 어머니한테도 사과드릴게. 이제 쥐 죽은 듯이 살 테니까 제발. 하지만 아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며느리 눈물에 단 한치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끝이라고 했잖아? 우린 이제 가족도 아니고 당신 같은 사람이랑은 더 이상 한 집에서 살 수 없어. 그리고 우리 어머니를 저렇게 괴롭힌 사람과 더는 말도 섞기 싫어. 당장 짐 싸. 그리고 법적으로도 책임을 물어서 내 죄값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게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며느리는 어쩔 수 없이 짐을 싸고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아들은 곧바로 변호사를 찾아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며느리의 모든 악행이 명백한 증거로 남아 있었기에 법정에서 그녀는 한 푼의 재산도 나눠받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위자료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들은 며느리를 어머니 학대 혐의로 형사 고발했습니다. 경찰 조사와 재판이 이어지며
이 모든 일이 며느리의 지인들과 이웃들에게도 전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수진 씨 그렇게 착한 척하더니 시어머니를 몰래 학대했다며? 남편한테 이혼당하고 지금 완전 빈털터리 거지래. 빚도 졌다던데. 며느리는 친구들과 이웃들로부터 외면당했고 그녀를 믿고 따르던 사람들조차 전부 떠나갔습니다. 결혼 후 일을 그만두었던 며느리는 막대한 위자료와 벌금, 형사소송의 비용까지 모두 감당해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작은 반지하 방에서 홀로 살아가야 했고 생계를 위해 하루에 여러 개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근근히 버텨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꿈꿨던 야망은 산산조각이 났고 삶은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스스로의 선택이 초래한 결과로 인해 뼈저린 후회를 했지만 이미 너무 늦은 때였습니다. 아들은 이 모든 일을 마무리한 뒤 어머니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지켜드리지 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못난 아들 어머니 고생만 시키네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게 할게요. 안씨 할머니는 아들을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됐다. 내가 무지한 것도 있었어. 참는 것만이 다 좋은 건 아니었는데 말이야. 이제 우리 둘이서 잘 살아보자. 내가 내 곁에 있으니 난 더 바랄 게 없다. 아들은 어머니와 함께 살며 진정으로 그녀를 모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안씨 할머니는 비록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이제는 평화롭고 행복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두 모자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며 평화롭고 행복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한편 모든 일이 마무리되어 갈 무렵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의 친정어머니가 초췌한 모습으로 안씨 할머니를 찾아온 것입니다. 사돈, 제발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친정어머니는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며칠 새 살이 쪽 빠진 얼굴이었습니다. 평소 곱게 차려입기로 유명하던 사돈은 머리도 단정치 않았고 앙상한 얼굴로 엉엉 울었습니다. 비록 이혼해서 남이 되긴 했어도 한때는 며느리였고 가족이지 않았습니까? 부디 형사고발만큼은 다시 생각해 주세요. 우리 딸이 감옥 가고 전과자가 되는 것만큼은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친정어머니는 안씨 할머니의 손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제가 다 죄인입니다. 딸 잘못 키운 제가 죄인이에요. 잡아갈 거면 절 잡아가세요. 우리 딸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는 친정어머니를 보며 안씨 할머니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분명 며느리의 행동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딸의 앞날을 위해 애원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안씨 할머니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 어머니의 심정도 내 마음과 다르지 않을 텐데. 이를 들은 아들은 며느리를 절대 용서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안씨 할머니를 괴롭힌 것도 모자라 집까지 빼앗으려 했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젊은 나이에 전과자가 된다면 앞으로의 인생이 얼마나 험난할지 그 생각이 자꾸만 맴돌았습니다. 내가 용서하면 내 아들 진호가 또 얼마나 섭섭해할까.
하지만 이대로 가면 저 어머니의 가슴에 평생 대못을 박는 거나 다름없을 텐데. 안씨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며느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고 형사고발을 취소해줘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끝까지 가야 할까요? 전 아직도 망설여지네요. 이게 참 쉽지 않은 결정인 것 같아요. 복수는 달지만 용서는 더 큰 용기가 필요한 것 같네요. 답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꼭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